시작된 겁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아, 네네네네. 또 사고 날까 봐. 반갑습니다. 벌써 단케님, 노희선님, 이상현실, 선한웅님 안녕하세요. 글을 안녕하세요. 전 누구랑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들리고 있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거죠?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날씨가 너무 추워갖고,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이렇게 추운 거 진짜 오랜만인 것 같은데 너무 춥죠? 네. 추운 거 너무 싫어요. 진짜. 라이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김지현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원수가 많이 없네요. 들어오시겠죠? 네. 날이 추워서 그런가? 자, 오늘부터 서울대, 그리고 연대, 고대, 요렇게, 기본적으로 뒤에 학교들도 전부 다, 다른 데에서 듣지 못하는 것들을 어떻게 이걸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어머니들이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부분들 저희가 좀 체크를 하나하나 해드릴 테니까 조금 공부한다 생각으로 접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은. 자,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온라인으로 해주셔서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라이브로 조은선 님도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다행입니다. 계속해서 우선 저희가 안내해 드릴 수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좀 안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은 안녕하세요. 네. 우선은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중요한 건 제가 사실은 부모님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하더라 통신이라고 해가지고 네. 대부분이 그렇죠. 이랬다더라 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근데 저도 옛날에는 그랬고요. 이랬다더라 라는 말에 당연히 어떻게 혹하고 그런 게 있던데, 근데 제가 한 개는 확실합니다. 뭐냐면 입시가 발표되고 난 다음에 각 대학교 전형을 갖다가 정독해서 읽고 난 다음에 카더라라는 부분을 이렇게 좀 삭제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소장님한테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확실하게 남들이 한 얘기에 휘둘리지 않고 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소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면 어떻게 하는 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막 어마어마한 숨겨진 노하우를 알려드린다기보다는 대학에서 공개하는 자료가 무지하게 많거든요. 근데 이거를 사실은 컨설턴트나 보통 진학 강사들의 입을 한번 거치면 또 그 속에서도 카더라가 나오거나 맥락이 생략되거나 해서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도 있을 만한 말. 저 대학이 저렇다던데? 제가 자문하고 있는 대학인데 누가 그래요? 누가 그러던데? 아니, 그 양반은 그걸 어떻게 알고 우리는 모르는 걸 말하지? 근데 확인해 보면 아니고 이런 게 너무 많아서. 근데 이제 대학이 제공하는 자료를 저는 요즘엔 어떻게 생각하냐면 같이 읽으면서 해석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얘기를 해주거나 막 내부자적인 시각으로 그 대학이 그래요라는 걸 알려주기보다는 나중에 어머님들도 익숙해지셔야 되고 아이들도 익숙해져야 되는 건 이런 시행 계획이라든가 요강이 나왔을 때 본인이 스스로 읽어서 공부해서 알 수 있게 만드는 게 필요한 거지. 진짜 맞는 말씀입니다. 내가 읽어보지도 않는데 좋은 막 자료를 누가 해설해 준다라고 할 땐 이미 거기 주관이 많이 들어있을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하는 시리즈는 어찌 보면 너무 뻔한 얘기를 해서 지루할 수도 있지만 차근차근 우리가 무슨 독서회 열듯이 주요 대학의 시행 계획을 하나하나 같이 읽어가면서 요즘 대학은 학생들을 이렇게 뽑는구나. 근데 이 말은 무슨 의미지? 이런 거를 좀 서로 알아가는 시간으로 삼으면 제 생각에는 학부모님들도 아이들도 좀 남의 힘을 빌지 않고 본인이 스스로 노력해서 아는 것들이 점차 많아지지 않으실까. 진짜 맞는 말씀입니다. 제가 정말 이 공부를 하기 전에 저도 카드라 통신들을 많이 들었는데 저도 혹 했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사실 이게 공부하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제가 이제 거꾸로 컨설턴트들한테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정말 다 자기들 주관들이 다 들어있는 상태에서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정말 혼란을
혼란스럽겠다. 그러면 이걸 갖다가 좀 정확하게 차라리 글자를 읽으면서 이걸 갖다 다 하나하나 좀 분석해 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 근데 때마침 이제 2026 서울대 입학 전형이 이제 시행계획이 이제 발표됐으니까 요걸 가지고 2028 까지 한번 전망도 해보고 어떻게 갈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패티솜님 오셨군요. 네, 아침 설명이 뵙고 또 뵙습니다. 뒷배경이 하얘서 얼굴이 어두워 보이는데. 사실 아까 전부터 그런 거예요? 이거 읽고 어, 저는 그냥 원래 계속 이렇게 화면 보면서 신경 쓰고 있었습니다. 저는 원래 얼굴에 까매서 그런 겁니다. 저는 배경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아시죠? 원래 하얗습니다. 배경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시죠. 첫 번째 네.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네, 우선 지역균형 전형이죠. 지역균형. 이 지역균형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2명만 지금 쓸 수 있고 옆에 보니까 넘어갔습니다. 네네. 네. 국내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에서 조기 졸업자 예정자는 제외된다. 저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과거 같은 경우는 2학년 때 조기 졸업을 하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서울대 같은 경우는 이제 졸업 예정자, 그러니까 3학년으로 정상적으로 졸업하는 아이들까지를 이제 지원 자격으로 삼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과거에서 2학년 졸업하고 조기 졸업하는 아이들은 카이스트는 쓸 수 있지만 서울대에서 지규는 이제 애초에 노리는 전형이 아니기도 하지만 자격상 쓸 수 없는 건데 이제 지원 자격은 되게 단순하지만 부모님들이 그래도 자꾸 보시면서 텍스트를 읽으면서 숙지하시는 게 어쨌든 제일 필요해요. 요즘에 아이들도 아이들도 자꾸 그렇고 글을 안 읽으려고 그러잖아요. 어머님들도 자꾸 제가 카톡 보는 길면 안 읽는 거 잘 압니다. 그래서 자격부터 이제 꼼꼼히 하나씩 보는데 지금까지는 추천 인원이 이제 2명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2028부터는 이제 3명으로 늘지 않습니까? 3명으로 늘고 지원 자격도 이제 일반고로 한정되는 한정되는 거죠. 걸로. 그러면 온리 이거는 지금 현재 재학생들 위주로 가는 그렇죠. 거죠. 지역 균형 자체니까. 그리고 일반고 학생 위주로 가는 거고 음. 향후에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조금씩 복잡한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게 대학이 발표하는 자료인데 서울대는 우선은 지역균형부터 다 학종이잖아요. 네네네. 이제 교과 전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균형 전형의 서류평가가 1단계로 서류평가를 해서 3배수를 뽑고 서류 평가를 해서 우선 전체 뽑을 인원수의 3배수를 뽑고 그 다음에 2단계에 갔을 때 1단계 성적이 70이 붙고 그 뒤에 30%니까 사실은 면접의 영향력이 온전한 30으로 보긴 어렵죠. 왜냐면 1단계 성적 70을 안고 나머지에서의 결정이니까 사실은 서류평가를 그냥 농담으로 제가 얘기할 때는 너 정도 압도적인 서류면 면접장 들어가서 애국가 부르고 나와도 붙는다. 왜냐면 이때 면접은 약간 어떤 의미냐면 전체 한 10명 중에 7, 8, 9, 10등이 그 뒤에 있는 아이들과 이렇게 바뀔 거냐 아니냐? 그러니까 서류가 압도적으로 좋은 애는 면접을 조금 못 보더라도 순위가 뒤로는 밀리지만 그래도 될 수 있다. 될 가능성이 높은 그럼 정도의 우선 비중이죠. 앞쪽에서 뽑히는 성적이 먼저 조금 더. 네. 근데 이제 균형은 2028로 가면서 많은 대학들이 점점점 이제 면접의 실질 반영 비율을 좀 높이려고 하는 경향들이 이제 점점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글이 하나 올라왔는데 지역 균형은 광역 자사고도 안 되나요? 2028부터는 안 되는. 20 지금 현재로는 가능합니다. 현재로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앞으로 2028부터는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얘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직윤이잖아요. 2명이에요. 그러니까 전교 1, 2등. 그러니까 물론 우리 자녀가 1, 2등이 되면 아주 좋지만 근데 이전에 설명에서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요즘에는 1, 2등 해도 특히 서울 중심으로 직윤 안 씁니다. 네, 제가 알고도 안 쓰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이유는 이제 뒤에 입결이나 이런 걸 보면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그냥 직윤부터 시작해서 이제 우선은 자격 조건이라든가 전형 요소에 뭐라고 써 있는지를 어떻게 볼 거냐를 이제 먼저 주목을 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우선 전 모집 단위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된다. 그리고 밑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우선 나와 있는 거죠. 네네네네. 근데 주목할 부분은 탐구 영역의 등급이 2개 과목 등급 평균을 반영한다. 그럼 저게 평균을 반영 원래는 그러면 일반 그러니까 좋은 대학교 아닌 기준으로 해버리면 한계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은 사실은 고대만 하더라도 한계 반영으로 바뀌었죠.
그러면 고대도 한 개로 한 개 바뀌었습니다. 반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수능 최저 완화라고 보기도 하는 거죠. 그러면 계속 앞으로는 그러면 계속해서 이제 고대까지 바꿨는데 다른 대학교도 계속해서 한 개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십니까? 그거는 조금 봐야 되는데 제 생각은 그래도 이제는 탐구가 사회 과목이랑 과학 과목으로 이제 인문 자연을 막론하고 다 모든 아이들이 똑같이 시험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특정 영역에 약간 정시에서는 가산점을 부여할 가능성이 높을 거고 수시에서는 저는 오히려 상위권 대학 중에 두 개 과목을 다시 반영하는 대학이 늘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앞으로는 최상위 대학에서는. 근데 이건 나오는 걸 봐야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저게 지금 현재로서 2026이 때 저렇게 평균을 반영하겠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2028 돼가게 되면 이제 과학, 탐구, 영역 등급을 두 개 합산하는 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통합과학하고 그렇죠. 통합 사이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 두 개 과목의 등급 평균을 반영할 가능성은 있는 거죠. 음, 사회 과학의 등급 평균. 하나씩만 이렇게 반영하는 것보다는 네. 교육 지금- 취지에 맞게끔 우선 두 개 다 반영할 가능성이.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음. 그리고 지금 전반적으로는 한 과목 반영 대학이 많은데 서울대학교는 그래도 상징적으로라도 두 과목을 유지하지 않을까가 제 생각이고요. 서울대학교는 두 과목을 준다. 근데 다른 학교들도 사탐, 과탐을 동시에 보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거는 사실은 나와 봐야 할 것 나와 봐야 같습니다. 좀 알것 지켜봐야 같습니다. 됩니다. 그래서 사실 왜 그러냐면 저는 한 과목 반영 대학이 많을 거다라고 예상하는데 그리고 근거가 없지는 않은데 사실 우리가 일어나지 않은 일을 너무 많이 예측하면서 보는 건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맞는 말씀입니다. 네. 그게 이제 발전하면 카드라 통신. 네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모른다. 근데 우선 서울대학교만큼은 사탐하고 과탐하고 같이 볼 가능성이 조금 더 크다 네. 정도쯤만 뭐 어머니들이 아버님 어머님들이 아시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범대학은 면접에서 교직적성이나 인성 면접 보고 의과대학은 의학을 전공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자질들을 상황이나 제시문 기반 면접, 서류 기반 면접을 복수의 면접실에서 우리가 흔히 MMI 면접이라고 하는 면접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럼 2028년도 기준점으로 봤을 때는 바뀌는 겁니까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거는 서울대가 면접 예시는 발표했는데 각각 면접의 형태를 단과대학별로 어떻게 할 건지는 또 발표를 안 했기 때문에 그것도 이후에 살펴볼 필요는 있는데 사범대랑 의과대학은 지금이랑 비슷한 형태의 면접이 그러니까 큰 틀에서 면접 형태는 변하더라도 평가하려는 요소는 거의 동일하게 가지 않을까. 비슷하게. 네, 왜냐면 계열의 특수성이 좀 있거든요. 사범대학 같은 경우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를 이제 만들어내야 되니까 그래서 교직적성하고 인성 면접 네네네. 이걸 포함시키는 네네네. 겁니까? 나머지는 사실 직유는 그냥 서류 기반 면접이거든요. 근데 사범이랑 의학 계열은 특수성이 특수성 있으니까 때문에 저렇게 한다. 그 특수성에 맞는 아이의 자질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면접을 한다라는 거고 서울대는 2028년부터 직윤이 3명으로 늘어난 게 맞고요. 정성평가, 정량평가 이거 맞아요. 그 어머님들 가끔 설명해 드릴 때 때때로는 그냥 저희가 습관적으로 쓰는 용어들을 아직 중학교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은 잘 모르실 때가 많아요. 맞습니다. 정성평가는 말하자면 정성껏 평가하는 건데요. 안 웃기죠? 네. 자, 정성. 정성평가와 정량평가가 있는데 정량은 양쪽으로만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줄 세우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정확합니다. 상대대로. 그러니까 박사현 선생님은 내신이 1.1등급이고 저는 1.11등급이면 박사현 선생님이 무조건 좋은 평가를 받는 거죠. 제가 합격하는 겁니다. 근데 정성평가를 하면 겉으로 드러난 숫자 이외에 얘가 활동을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또 동아리 활동에서 주제 탐구는 잘 했느냐, 독서를 통해서 어떤 역량을 보였느냐, 회장을 해서 리더십을 보인 적이 있느냐라고 해서 학교생활 기록부 전반을 보면서 학교 생활의 내용을 질적으로 평가하는 게 정성평가라고 정성평가다.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이고, 예섬에서 설명해야 하는 안내를 못 받으셨나 봐요. 또 있다고 하니 학원의 문이. 저 예섬에서 2월에만 4번 있습니다. 이따가 그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온라인으로 이제 많이 해야죠. 부모님들 온라인으로도 많이 들으실 수 있게 춥지 해보겠습니다. 네, 춥습니다. 자, 그리고 저도 이거 중간중간에 자꾸 질문을 하셔서 궁금한 네, 것들을 무조건 질문하시면 질문하셔야 됩니다. 답해드리면서 강의하는 거 익숙하니까요. 질문 많이 네네. 올려주시면 좋아요. 꼭 서울대랑 관련 없는 것도 올려주시면 좋습니다. 대치 일정 잡아서 알려드릴 겁니다. 아직 일정을
픽스를 못 시켰습니다. 설명회를. 음. 그 아마 박사연 쌤 일정도 진행되면 저희가 저희 카톡방이나 이런 거 통해서 다 공지해 드리겠습니다.